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통이란 모든 사람의 운명과도 같습니다. 살면서 고통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오히려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견디며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이요. 나를 위로하는 정의. 이 책의 저자는 삶은 어차피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애쓰더라도 내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게 인생이죠. 그러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힘 좀 빼고 살기. 이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게으른 게 아니다. 나다울 뿐이다. 프랑스의 평론가, 활동가였던 폴 라파르그는 게으를 권리에서 말하고 있다. 자본주의 문명이 지배하는 국가의 노동자들은 기묘한 환각에 사로잡혀 있다. 그것은 일에 대한 애착 또는 노동에 대한 처절한 열정이다. 경제학자와 도덕가들은 이러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 반대하기는커녕 노동에 거룩한 후광을 씌웠다. 더 가난해져서 일해야 할 이유가 더 많아지도록. 그래서 더 비참해지도록 일하라. 자본주의 생산에 가차없는 법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자기 만족감이 높은 엔잡러가 아닌 쉴 시간이 없는 엔잡러. 잦은 야근으로 회사가 집이 되어버린 직장인.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은 자기 개발로 꽉 채우는 사람. 새벽 공기 자체를 즐기는 이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고 믿는 노력형 새벽 기상러. 바쁘게 살지 않으면 주변에서 핀잔을 주며 죄책감을 느끼도록 해왔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 존재감을 부정당하는 매연 속에 살고 있다. 언제부터였을까? 사람들의 존재감이 생산적인 노동을 하기 위해 준비하거나 생산적인 노동과 동의어가 된 것은 근면 성실이 자기 접속과 타인 접속보다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성실함이라는 단어는 이 시대의 어떤 조직이라도 환영받는 집단 신화가 되었다. 성실한 자와 반성실한 자. 나는 반성실한 자가 되겠다. 아직은 반만 성실한 반성실한 자이지만 늦은 저녁 TV를 보며 쉬는 것 외 외식이나 놀이는 월중 행사였던 모부의 노동을 보며 자랐다. 나의 부실하고 방치한 몸을 지각하기 이전부터 모부의 노동을 보며 어떻게 하면 반성실하지만 잘 살까 하고 생각했나 보다. 어려운 일을 돕느라, 존재의 이유를 찾고자 세상을 떠도는 무자본 여행을 하느라, 자연주의 삶을 지향하느라, 돈을 모으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불성실한 게으른 자가 아니다. 돈을 많이 주는 일보다 적게 받지만 애정 담긴 일을 하는 게 어리석은 게으른 자가 아니다. 시골로 내려와 농촌, 어촌 마을 일을 일구거나 문화 프로젝트를 하거나 주민들과 협동조합을 꾸려나가는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람, 로컬 트리거들이 도시 생활에서 패배한 루저, 게으른 자가 아니다. 이들은 모두 희망이고 미래다. 성실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인생이 우연이라는 걸 새삼 느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을 우연한 삶의 굴곡을 통해 처음 자각했다. 성실하게 일해왔다는 것에 처음 자각이 일어났다. 놀랍게도 성실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이 자각이 없었다면 승진을 위해 내 삶을 갉아먹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자각을 동료 교수와 나누었을 때
진 교수님은 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성실한 게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그가 말했다. 기본적으로 내가 성실했다니. 내가 교육과 제도, 회사 조직에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다.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 근면하라는 노동윤리를 부정하고 여가윤리를 인생의 의미로 대체할 수 있을까? 심리학계에는 여가 심리학에 대한 연구도 많다. 새벽 기상러, 부자들의 습관, 갓생을 긍정하는 노동윤리에 호모 루덴스가 낄 공간은 비좁다. 인생에서 속도가 중한가, 방향이 중한가. 이 둘이 일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둘이 같은 공간에 공존하기는 어렵다. 마치 우울감 대 감사감, 불안감 대 평화감이 동시에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의 속도감만 중요하게 추구하다 보면 그 속도가 빠를수록 넘어진 사람, 다친 사람, 지친 사람을 볼 수 없다. 이 사람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나 자신이 다치거나 지쳐도 알지 못하거나 돌볼 겨를이 없다는 것과 같다. 결국 빨리 앞서간 것 같지만 나의 상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뒤늦게 켜켜이 쌓인 아픔이 터져나온다. 나를 아프지 않게 하는 속도는 세상 풍파에 내 상처를 돌봐가며 가는 속도다. 노력하고 싶지 않다. 말 잘하는 스피치 기술을 전수하는 책이나 센터가 있다. 노력이라는 연습으로 유창하게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배우고 싶지는 않다. 이미지 메이킹은 더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내가 외모 자본주의 시대에 내 마음대로 편안한 옷을 입고 다닐 만큼 자유로운 영혼은 못 된다. 말을 능숙하게 하면 내 어눌함에서 사람들이 친숙한 느낌을 가졌는데 친숙함을 영영 잃어버리는 것이 되니까. 말 잘하는 스마트함은 바라지 않는다. 지금의 어눌함도 괜찮다. 드물지만 쉽게 보는 듯이 대하기도 하지만 괜찮다. 어눌함은 친밀함도 끌어당기지만 무시도 끌어당기니까. 스마트한 말씨는 다른 사람의 감탄이나 부러움을 끌어당기지만 딱딱함이나 차가움도 끌어당긴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을 부러워한다. 나를 잊게 할 나다움.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나다움을 나 스스로가 좋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나를 더 변화시키기 위한 불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나를 채찍질하지 않아도 괜찮은 나로 있게 된다. 노력주의가 남기는 상처. 내면아이 치료 전문가였던 브래드쇼는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에서 이렇게 말했다. 학교 체계는 역기능적이다. 우리를 독특한 존재로서 대해주지도 않는다. 학령기의 내면아이는 완벽주의 학교 체계에 순응해야 하는 걱정들 때문에 상처받고 파괴되었다. 낙오자가 되어버리거나 체제 수능 상태에 빠지는 과정에서 천천히 영혼이 살해당한 것이다. 전 과목 A 학점을 받는 우등생으로 길러진 많은 사람들이 정작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개발해보지도 못했다. 나는 내 인생의 대부분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보냈다. 브래드쇼가 캐나다와 미국을 배경으로 살았음을 생각해보면 저 나라와 우리나라가 붕어빵이라니. 그는 고등학교 교사로서도 살았기 때문에 그의 표현대로 재미도 없는 것을 억지로 배우거나 순응하도록 길들이는 학교 체계에 대한 건강한 비판을 할 수 있었다. 나 역시도 경직된 학교 체계 속에서 붕어빵 같은 학교 교육을 받으며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어른이 되어야 했다. 심리상담 분야는 상담자가 되려면 훈련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이런저런 훈련을 받는 것이 장려되는 곳이다. 여기에는 돈과 시간을 갈아 넣어야 한다.
나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경제 독립을 했었기에 상담자 훈련보다는 생존을 위한 분투를 해야만 했다. 돈을 버는 능력을 키우려는 사이에 나를 촘촘히 돌아보는 시간을 잃어버렸다. 나를 찾아가는 길에 다시 또 많은 돈이 들었고 시행착오라는 괴로움을 겪었다. 브래드쇼는 성취를 위해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다고 하였다. 그의 말처럼 나는 치유자로 살고자 상담 심리를 공부하고 나름의 긴 시간을 수련하였다. 하지만 지금도 말할 수 있다. 여전히 상처를 치유하는 중이라고. 치유하는 자와 치유받는 자의 경계는 없었다. 치유받기도 치유하기도 하는 삶이 있을 뿐. 자신과 맞지 않는 노력을 하느라 자신에게 상처 주지 않기를 바란다. 상처받은 만큼 치유하는 시간도 길어진다. 학대를 위한 노력. 능력주의 시대에 능력과 노력이라는 말은 동일어처럼 취급받는다. 그런데 동일어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동일어인 척하고 있을 뿐 능력과 노력이 따로 노는 시대다. 능력은 음식을 잘 만드는 신의 손이지만 노력은 음식이 아니라 어학 자격증에 쏟는 것 같은 능력주의 시대에서 노력은 자기 학대의 변주다. 악을 쓰고 참아가며 수십 년의 청춘과 인생을 보낸다. 참아낸 인고를 사회는 노력이라 부른다.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한 억지 노력,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동기화된 노력, 자기를 혹사시키려는 노력, 이런 걸 노력이라고 부를 건가? 이런 혹사 때문에 우리는 지치고 쓰러진다. 누군가가 정해놓은 방향 때문에 우리의 노력을 갈아부은 고통이 여기 있다. 이런 노력을 하느라 젊음과 같은 내 잃어버린 시간이 여기 있다. 건강한 노력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공부를 하더라도 나의 안위가 타인, 세상에 연결된 동기를 가질 때 이 단어를 쓰고 싶다. 고상한 척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기 위한 노력에서 고상해지는 일을 하려는 것에 이 단어를 쓰고 싶다. 사람의 형체가 인구 수만큼 다르듯 끌리는 호기심의 정도나 분야, 능숙하게 하는 공부나 작업의 분야가 모두 다르다. 지능, 신체, 국가, 집안의 경제 수준과 같은 타고난 운과 어떠한 운명 때문에 잘 맞는 옷을 입고 사는 사람도 있고 크거나 작은 옷을 입어서 불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를 쓴 김수연 작가는 안녕 20살이란 책에서 노력과 스트레스는 비례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수연 작가가 20대일 때 쓴 글인데 무게감 있다. 노력에 비해 만일 스트레스가 크다면 삶의 방향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신호다. 자본주의는 자신의 이득이 되는 노력만을 강요한다. 보편적인 사람들의 요구인 타자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우리는 자주 미래에 대한 진로를 고민한다. 이럴 때 머리와 생각으로만 판단하기보다는 감수성이라는 내면의 느낌, 건강한 내면의 욕구에 접촉해야 한다. 생각은 줄이고 자기 느낌과 건강한 욕구에 접속할 수 있을 때 보다 더 운명적인 자기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내적 조언자와 함께 살아간다. 지혜로운 목소리를 내면에 가지고 태어난다. 자신의 지혜로운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후회가 없다. 진정성 있는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진정성 있게 자신을 좋아할 수 있다. 노력의 허무. 나는 학부와 대학원에서 통계학과 영어 공부에 갈아넣은 시간을 생각하면 씁쓸하다. 지금은 노력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그 시절 노력은 나에 대한 이해가 없는 폭력에 가까웠다. 앞밖에 보지 못하는 터널 시야였다.
그저 살아남고자 하는 발버둥은 오히려 나 자신과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접속하는 힘을 방해하였다. 그 시절 통계와 영어는 가장 많은 노력을 부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허접하다. 대학원 수업에 통계 수업 전강, 통계학과의 2주간의 종일 워크숍 등 내가 공들인 노력은 가상했다. 뒤늦게 깨달았지만 내가 천부적인 숫자 알레르기가 있었다. 나 자신을 이해하려 했다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인 워크숍과 청강을 하는 고문까지는 하지 않았겠지만 통계학 대신에 만난 질적 연구는 감정의 질이 달랐다. 질적 연구는 노력이 아니라 끌림이었다. 그리고 이끌림이 되었다. 힘을 들였다기보다는 저절로 배우고 싶은 동기가 생겨났다. 사비를 들여 새로운 배움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결이 같은 느낌을 받는다. 지금은 질적 연구자이면서 자문화 기술자라고 보는 게 맞겠다. 그리고 책을 쓸 것이라고는 상상해 본 일이 없었지만 학문과 연구제도에 갇혀 있는 듯한 자문화 기술지 방법을 탈출시키기로 동기가 생겨나 지금 이러고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일이든 사람이든 저절로 이루어진다. 노력이라는 단어는 허무하다. 우리들 모두가 무언가에 갈아 넣는 노력을 한다. 그러나 세상은 노력이 보상이라는 결과로 비례하지는 않는다. 무언가를 얻으려 노력할 때 무언가는 놓친다. 다 얻을 순 없다. 세상이 말하는 보상은 노력이 아닌 다른 수많은 이유로 채워진 결과다. 노력은 때로는 칭찬의 얼굴로, 때로는 폭력의 얼굴로, 때로는 인정의 얼굴로 찾아온다. 여기에서 칭찬은 격려와 달리 결과물을 이루었을 때 해주는 것이므로 부정적인 뜻으로 썼다. 결과물이라는 생산성이 없으면 쓸모없는 잉여인간으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인정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좋지 않은 뜻으로 썼다.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채 세상의 요구만을 듣다 보면 노력이 내 삶을 배신할지도 모른다. 삶은 노력으로 설명할 수 없다. 젊어서는 잘 먹었지만 40대에 접어들면서 소식좌가 되었다. 이런 암울한 미래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소식좌가 되고 나선 식당 등에서 음식을 남겨야 할 때 여러 가지로 미안하다. 그런데 불편함은 예상 밖에서 일어났다. 경자 씨와의 마찰이었다. 흰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로 서로를 괴롭혔다. 다행히 지금이야 거의 밥상 싸움이 사라졌다. 그가 걱정하는 마음에 초점을 두었다면 밥상 전쟁이 덜했을 텐데. 흰밥을 먹지 않는 사위가 걱정되기도 이상할 수도 혹은 유별나 보였겠다. 이런 사위가 외계인처럼 보였겠지. 그의 집안은 흰 쌀밥, 고기가 주력인 집안이었기에 육류를 포함해서 무엇이든 나를 많이 먹이고 싶어 했다. 나는 플렉시테리언 혹은 비거닝이라고 하는 어설프지만 채식을 지향하고 있다. 보편적인 한국 식사 문화에 체밍아웃을 한 것도 아니었다. 음식의 종류를 떠나서 양의 문제인 소식좌는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잘 먹는 사람 혹은 대식좌가 될 수 없다. 이건 병원과 한의원 치료를 포함하여 음식에 10년 이상의 노력을 했지만 지금의 체중은 45kg이라는 억울한 몸무게다. 틀려도 한참을 틀렸다. 내 운명을 내가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노력을 하지 않아서 살이 찌거나 노력을 하지 않아서 살이 안 찌거나 둘 다 원인을 잘못 돌렸다. 자기다운 삶의 방식을 아직 찾지 못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노력이란 단어로 퉁칠 수는 없다. 노력을 안 해서 선망하는 직업을 얻지 못한 게 아니듯이 우리는 자본사회가 원하는 것에 맞추지 못했을 뿐이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운명을 아직 만나지 못했지.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다. 노력에서 운명으로. 휴대폰 외판원에서 세계적인 파페라 가수로 기적의 목소리, 희망의 아이콘으로 상징되는 폴포츠는 흑수저 집에서 나고 외모와 말투로 괴롭힘을 겪었다. 정규 성악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다. 그는 노력을 안 해서 휴대폰 외판원으로 일했던 것일까? 뼈를 갈아 넣는 노력으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된 것일까? 둘 다 아니다. 그저 운명이었다. 폴포츠라는 예시가 오히려 빈곤감, 박탈감을 느끼지 않길 바란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노력이 감수성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도리어 화살이 되어 이번 생은 망했어. 이 생망이라고 생각들게 할 수 있다. 노력이 아니라 나의 운명을 이해하려는 것. 나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느낌에 가닿는 것. 그래야 나의 운명도 살아날 수 있다. 사회가 말하는 실패조차도 이해를 할 수 있다. 사회가 정의한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 이 생망의 좌절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덤으로 다른 사람을 노력의 양으로 재단하며 망했다는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다. 세상에 던져질 때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있어서 종종 감사가 무엇인지를 느끼는 삶도,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있어서 슬픈 느낌에 닿는 것도 중요하다. 받은 것과 받지 못한 것을 이해했다면 노력이라는 잣대를 자신과 타인에게 쓸 수 없다. 자신의 성공 서사를 새로이 써나가길 바란다. 자기를 학대한 노력 서사가 아닌 자신을 향한 애정록인 성공 서사를 다시 쓸 수 있기를 바란다. 당신의 삶을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을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운명의 때를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인정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온다. 여전히 나도 인정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다. 나이가 무거워지면서 싫은 것도 있지만 외부의 안정으로부터 헐거워지는 면도 있었다. 사회나 직장, 가족의 요구를 덜 신경 쓰기도 한다. 꼬마아이 때부터 시작되는 유치원, 학교 조직의 일원이 된다. 성인이 되어선 대학이라는 조직과 직장이라는 거대 조직의 일원이 된다. 평생을 가족 조직이라는 근간을 바탕으로 교육 조직과 직장 조직 속에서 살아간다. 인정의 기준에서 보면 교육 조직은 성적이고 직장 조직은 성과다. 가족 조직은 우프지만 이 둘 다를 합해야 한다. 이 안에서 경쟁을 기반으로 인간 순위가 일생을 따라붙는다. 그렇다면 가족, 학교, 직장 그 어디에서도 인정의 가면을 쓴 평가로부터 구속되는 환경 속에서 사라진다. 가족에서 시작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학교와 직장으로 이어져 한평생을 투쟁해야 하는 것으로 사라진다. 노년이 되면 다시 가족의 인정이라는 원점으로 돌아온다. 한 존재의 근간은 가족이라는 타인과 선생님, 직장 동료라는 타인의 인정에 갇힌다. 결국 가족, 선생님, 직장 동료에게서 인정을 해체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말이다. 타인이 인정해주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같고 행복을 느낀다면 그 행복은 늘 타인의 결정에 달린다. 타인에 의해 정해지는 이런 변덕스러운 일에 자존감이나 행복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가족, 선생님, 직장 동료의 인정이 없어도 느낄 수 있는 자기다움이 있다면 이것이 지속 가능한 존재감이다. 자기의 욕구와 감정과 생각을 찬찬히 마주하고 살펴볼 수 있다면 조금씩 나와 만나갈 수 있다.
상담 심리 분야의 기본값, 인간 중심 상담을 창시한 칼 로저스가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재직했던 위스콘신 대학에서 동료 교수들과 대립이 커져 학과를 떠났다. 조금 더 뒤에는 대학을 완전히 떠났다. 인정에 관한 이론을 만들고 선한 영향력의 학자인 주디스 버틀러 역시도 일부 종교계나 특정 집단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예는 몇 페이지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많다. 이 지구별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아들러 상담에 관한 책, 미움받을 용기는 읽지는 않았을지라도 들어보기는 했을 정도로 인지도 있는 책이었다. 누군가에겐 용기를 내는 것이, 누군가에겐 잠시 용기를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최선의 행동이었으리라. 미움이라는 것은 보편적 근거가 아니라 문화적인 억압과 개인의 역동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과 똑같게 생겼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그렇다. 혹은 정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은 피곤한 사람이라고 미워하는 것도 그렇다. 반사회성 성격 장애 같은 가스라이터가 행동화로 위협하는 일이 아니라면, 직접적인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 아니라면 일상 장면에서 사람 간 겪을 수밖에 없는 미움받는 일이라면 가볍게 넘겨주는 센스를 착용하고 다니자. 전혀 미움을 받지 않으려면 오히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나다움의 표식이다. 인정받지 못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인정은 자기답게 살아갈 때 어느새 내 살갗에 와 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